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해준 사람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고아 소녀가 정체 모를 후원자를 만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단지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준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진 웹스터의 명작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주디 에벗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루샤 에벗이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디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생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생일은 있었겠지만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주디에게 고아원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의 생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규칙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엄격했고 훈육은 두려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웃음이 터져나오면 벌을 받았습니다. 즐거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책도 드물었고 놀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디는 자신의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만의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책 속으로, 상상 속으로. 그것이 주디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디는 원장실로 불려갑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원장실로 불려가는 것은 되게 나쁜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혼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디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규칙을 어긴 기억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주디를 보더니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주디, 좋은 일이 생겼단다. 원장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다정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고아원 이사 중 한 사람이 너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어. 너의 앞날을 위해. 주디는 무슨 말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너의 교육 비용을 대기로 한 것이야.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까지 보내주겠다는 뜻이지. 대학. 그 단어는 주디의 귀에 거의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사님이 내 에세이를 읽으셨대. 고아원에서 교사가 제출한 아이들의 글들을 봤는데 너희 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끼셨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대. 주디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읽고 자신을 믿어준다니. 누군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엄해졌습니다. 매달 편지를 써야 한다. 그 후원자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상황과 공부하는 내용을 알려줄 것.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 친구들, 공부, 일상의 모든 것을 편지로 전해야 한다. 그것이 후원자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야. 그럼 그분의 주소가 필요한데요. 주디가 물었을 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답장을 원하지 않으신다. 너는 계속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어떤 신원 정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단지 편지를 받을 주소만 제공받을 뿐이야. 주디는 놀랐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단 말인가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건 비밀이다. 편지에 서명이 있을 텐데. 아, 서명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달라고 하셨네. 주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주디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다른 학생들처럼 똑똑할까?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니, 자신이 살던 고아원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주디는 무언가를 봅니다.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매우 키가 큰 사람.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보일 정도로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주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후원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주디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주디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긴 다리 때문에, 그 신비한 모습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 그것이 주디가 자신의 후원자에게 붙여준 별명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 주디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편지를 쓸 때는 매우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까? 뭘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하지만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자 주디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나는 제루샤 에벗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 주디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대학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손꼽아 봅니다. 주디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이 본 새로운 세상, 설렘, 두려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저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봅니다. 고아원에서는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책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주디는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키다리 아저씨와 나누듯이.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아원의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대학의 넓은 교정을 처음 걸어본 날 주디는 울 뻔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나무가 이렇게 많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도서관은 마치 보물창고 같았습니다. 책 또 책. 주디가 고아원에서 꿈꾸던 모든 책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몇십 년을 살아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책들이 주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도, 자기 길을 가려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주디는 처음으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주디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서 누리는 자유. 이 모든 것이 고아원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지 않은 자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유 말입니다. 대학생활 초반 주디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친구 그룹이 있었고 주디는 적응하지 못한 고아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주디는 2명의 소중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줄리아였습니다. 줄리아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깔끔한 옷, 멋진 신발,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 주디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먼저 주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디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을 때. 좋은 책이야? 네, 아주요. 나도 그 책 좋아해. 다음에 함께 읽고 토론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줄리아는 주디의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심 있어 했습니다. 주디의 고아원 경험,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 주디가 꿈꾸는 작가의 삶. 줄리아는 모두에 귀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셀리였습니다. 셀리는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지만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누구나 셀리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겨울 날씨가 유난히 추워졌을 때 셀리가 주디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디의 기숙사 방이 유난히 추웠기 때문입니다. 난 여분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가져가. 그 간단한 배려가 주디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돌본다는 느낌. 그것을 이렇게까지 그리워했다는 것을 주디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 친구는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주디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디는 편지에 썼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주디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이상으로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주디는 자신의 영혼이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가들의 문장, 그들의 상상력,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 그것들이 주디를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도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파고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디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이자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쯤 되자 주디는 자신의 첫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칭찬, 친구들의 격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주디를 변화시켰습니다. 편지 속의 주디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주디의 편지는 소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처럼. 괜찮으시겠지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실까요? 라는 식의 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디의 편지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사회에 대해, 불공정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경험한 고통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디는 더 이상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다른 누군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더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 초반 방학이 되면 주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디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고아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주디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디는 대학의 기숙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서관도 조용했고 복도도 저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디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디는 방학 동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일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들을. 그리고 이 외로움도 주디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여름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를 농장으로 보냅니다. 그가 소유한 농장으로. 주디는 처음 농장을 봤을 때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땅, 이렇게 많은 초록색. 하늘이 이렇게 높은가. 농장 주인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디에게 농장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디가 원하는 만큼 머물고 먹고 쉬도록 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주디의 피난처인 것처럼. 주디는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로 깨어나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글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디는 자신의 첫 번째 본격적인 소설의 줄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경험, 대학에서의 성장, 그 모든 것들을 담은 이야기 말입니다. 주디는 편지에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이곳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농장에서의 조용한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주디가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한 남자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제비스 펜들턴이었습니다. 그는 농장 주인의 친구였습니다. 잘생기고 교양있고 무엇보다 주디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비스는 주디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디가 고아원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연민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주디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너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그걸 알 수 있어. 너의 눈에서 그걸 볼 수 있어. 그 말은 주디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농장의 들판을 걸었습니다. 별이 내려앉은 밤하늘을 봤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비스는 주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비스는 주디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디, 나와 결혼해주겠니? 주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원한다니. 이 교양 있고 따뜻하고 지능 있는 남자가 자신을 원한다니. 하지만 주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제비스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니? 그게 아니에요. 저 자신이 두려워요. 주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을까요? 주디의 자존감 부족, 자신의 배경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주디, 나는 상관없어. 제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야. 당신이 작가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야. 그것뿐이야. 당신의 과거는 상관없어. 당신이 누구냐도 상관없어. 당신이 너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주디는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으로 돌아간 주디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고아원의 암울함, 대학에서의 성장,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느낀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이 완성되자 주디는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번. 편집자들의 답장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흥미롭지만 시장성이 부족합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서 보내주세요. 주디는 좌절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것처럼. 하지만 주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와 셀리가 격려했습니다. 제비스가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믿었습니다. 주디는 다시 글을 수정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결국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설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디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자신이 작가가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디가 병이 듭니다. 고열이 납니다. 의사가 부르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주디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방을 찾아옵니다. 안녕, 주디. 주디가 눈을 뜨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다리는 매우 길었습니다. 마치 키다리 아저씨의 다리처럼.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서 주디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얼굴. 나는 제비스 펜들턴이야, 주디.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를 봤어. 너를 도왔어. 농장에 간 것도 책을 읽게 한 것도 모든 것이 나였어. 주디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키다리 아저씨인가요? 그래. 나는 너를 돕고 싶었어. 너를 믿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처음부터. 주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자신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고 싶었어. 너를 돕는 것이 내 의무라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잘할 수 있도록.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너는 준비가 되었어. 너는 작가가 되었어. 너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었어. 주디는 울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편지가, 그 모든 도움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디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비스의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것도 과거가 부끄럽다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비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사랑했고, 자신의 현재를 사랑했고, 자신의 미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디는 기뻐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껏.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주디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디는 자신의 새로운 책에 헌사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은 진 웹스터는 실제로 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의 고아원들을 방문했고 그곳에서의 아이들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 책의 주인공 주디가 탄생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질병, 빈곤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극도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는 단순히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디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믿음으로써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믿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무의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끝없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는 성장하고 있어요. 주디가 편지에서 반복해서 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믿는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진심 어린 응원이, 조용한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될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진다고.